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하루 1시간 블로그로 월 300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입만 하면 수익 납니다. 상담은 무료예요. 블로그로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비법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블로그 강의를 들어서 블로그를 성장을 시켜서 정상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루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인스타에서도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블로그 부업의 실체를 좀 낱낱이 까발려 보는 영상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블로그 부업? 저도 당해봤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저는 월급이 200밖에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걸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헬로우 땡땡 이라는 일종의 블로그 다단계 사이트에 현혹이 좀 됐습니다. 그냥 없던 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그 블로그 부업을 한다면서 가입을 했는데 나도 되겠지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 홍보 포스팅들을 보면 야, 이거 진짜 할 수 있구나 이런 혹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좀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면 평상시에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홀랑 거기에 넘어갔었고, 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돈만 날렸더라고요. 자, 그 돈이 지금 생각하면 아쉽죠. 아깝죠. 100만 원? 땅 파봐야 100만 원 안 나오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경험 덕분에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서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하셔라 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야,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블로그 부업 사기 패턴이 여전히 살아있더라. 아니, 그때보다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스타도 유튜브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블로그밖에 몰랐단 말이야. 그들이 블로그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온갖 플랫폼을 다 활보를 치고 다니더라. 오늘 영상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1번은 피해 유형을 공유할 거고요. 2번은 예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3번은 혹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사기 수법이 진화 중이더라. 제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이나 교육비를 요구를 한다. 처음부터 야, 이거는 유료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차라리 괜찮아요. 뭐 일반적인 블로그 강의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무료 체험이나 상담을 빙자를 해서 일단 접근을 하게 보는 사람의 마음의 허들을 낮춘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주 조금만 지나면 보통 뭐 교육비 99만 원, 오늘만 할인해서 49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킨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꼭 봤으면 하는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수익 꿀알바 모집합니다. SNS 부업의 민낯 뭐 이런 제목인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누구나 혹할 만한 내용이 있어.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이 달렸다. 링크를 누르니까 홍보 포스터가 보였다. 제7기 땡땡땡 SNS 참여단. 하루 2시간 일하고 당일 30만원 지급한다. 하루 2시간 일하고 당일 30을 지급한다. 초보한테 그런 알바가 어딨어. 근데 여기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죠. 급여가 높지 않아 고민이 많던 임씨의 호기심을 끌기 충분했다. 저도 여기에 넘어갔거든요. 내 급여가 높지 않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가능할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금방 현혹돼 버리는 거야. 체험단 사이트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연동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여긴 그렇지 않았다. 무조건적으로 이메일 회원 가입만을 요구했다. 미션을 완료하니까 임씨에게 2만 원을 보내줬다. 근데 이제부터는 본인 돈으로 제품을 사면 가격과 후기 작업비가 채워진다. 그러면서 뭘 했다? 입금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체험단은요, 누구도 어떤 업체도 블로거한테 먼저 입금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 사기다. 제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협찬비 그리고 물건 대금을 먹튀한다. 이 제품을 먼저 받아보시고요. 일주일 안에 포스팅을 올려주시면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 값을 막 입금을 해. 근데 정작 제품이 안 와. 혹은 포스팅을 내가 다 썼어. 근데 정산이 안 돼. 이것도 결국 다 사기죠. 처음에 했던 얘기와 뒤에 실제 행동이 패턴이 다 다르니까. 3번은 다단계 구조예요. 이게 어느 업체를 딱 제가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들어가 보면 온통 입금 내역으로 쭉
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스크롤 압박이 엄청나. 내려도 계속 나와. 뭐 입금 받았다, 그리고 차를 보여준다든지 집을 보여준다든지 계속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현물의 현금 형태만 계속 띄워놓죠. 이게 결국 어떤 구조냐면 다단계인데, 내 밑에 내가 사람을 데려오면 리워드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즉 어떤 형체가 없고 이 사이트에 누군가를 유료로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100만 원을 제가 투자했다고. 그 100만 원 중에 얼마는 제가 추천인으로 넣었던 그 사람한테 갔을 것이고, 얼마는 그 플랫폼에 귀속이 됐었겠죠. 이거 그냥 가입만 시켜도 된다. 뭐 물건 팔고 이런 거 얘기도 없어. 가입만 시키면 되니까 너 밑으로 사람만 들어오게 만들면 돼. 그럼 너도 돈 벌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블로그 포스팅은 그냥 핑계예요. 컨텐츠 자체는 그냥 핑계인 거고, 이 구조 자체가 뭐다? 피라미드다.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맘, 전업주부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을 제 1타깃으로 하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추가 비용을 유도를 한다. 월 200은 보장해 드립니다. 뭐 100만 원 투자해서 300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스템에 올라타야 된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어떤 특정한 자료를 제공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결제를 계속 유도를 해요. 결국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많게는 천 단위까지도 돈을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턴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월 몇백, 월 천, 뭐 이런 단어들로, 달콤한 말들로 유혹을 한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정작 제일 중요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실체가 안 보인다. 왜? 실체를 애초에 안 써. 아니, 실체가 없어요. 그냥 회원 가입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처음에는 진짜로 소액의 수입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거 말 그대로 미끼죠. 왜 우리가 카지노 가면 처음에는 돈을 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처음에 소액을 잃게 만들어. 그러다가 계속 잃는 구조로 가다가 파산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 인스타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 컨텐츠 자체를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채워지냐? 온갖 현금, 현물, 인증샷, 그리고 일상 여행 사진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다. 이게 또 다른 큰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허들이 좀 낮아지거든. 마음에 부담감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에 좀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누구나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법한데 마음이 조금 그러면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스타 DM이나 네이버 블로그로는 이웃 신청이나 아니면 비밀 댓글 이런 것들로, 아무튼 다이렉트 메시지로 DM으로 이런 메시지가 되게 신속하게 와요. 되게 빠르고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지. 그리고 말투가 잘 보세요. 좀 기계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다 걸러라. 자, 이제 예방법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업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나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시장 원리인데 돈을 먼저 내놓으래. 말이 안 된다고요. 아,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세배원님. 이거는 진짜 돈 벌었다던데요? 만약에 이렇다. 그럼 뭘 해야 된다? 계약서를 요구를 해라. 물론 그 계약서도 안 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진짜 제시를 한다고 해도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블로그 협찬건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건이나 정산 방식, 일정 이런 것들을 진짜 면밀하게 체크를 해라. 정상적인 블로그 포스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요. 내가 만약 고려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 3.3%를 띄든 아니면 사업자라면 10%를 더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입금을 받든,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도 많아요. 단톡방에 초대를 한다든지 혹은 1대1 멘토링을 해주겠다라고 현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단 경계하시되 추가로 멘토링 시스템 자체가 혹은 단톡방이 굉장히 폐쇄적일 수 있어요. 어떤 비번을 알아야만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이런 것들일수록, 즉 폐쇄적일수록 조심해라. 또 추가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카톡 링크나 구글 폼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한다. 근데 이건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블로그 체험단을 했을 때 내가 고료를 입금받아야 돼. 그때도 구글 폼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원천세 3.3%를 띄기 위한 작업일 뿐이에요. 이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한다, 뭐 이런 현혹하는 말투들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전화를 달라, 이런 것들도 다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가 입금을 했는데 그게 사기의 가능성이 좀 보여, 그러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혹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아, 그러면 통신사나 은행 쪽에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블로그에서 어떤 피해를 봤어, 그러면 정황을 꼭 잘 수집을 하세요. 캡처를 잘 떠서 파일링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사기 사례에 애초에 빠져들지 않는 거겠죠.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큰 돈 벌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일단 다 걸르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서장훈이 그런 명언을, 띵언을 남긴 게 있죠. 땀 없이 벌리는 돈은 이 세상에 없다. 저도 당시에 그때 100만 원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 날리고 깨달았어요. 근데 물론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어떤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그때 2015년 당시에 저를 다시 만난다면 때려 말리고 싶다. 혹시 지금도 나도 어떤 부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혹하는 컨텐츠를 보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노력, 땀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건강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